리플과 소송 중인 SEC, 그리고 그들의 수장 게리 겐슬러. 그는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권을 남용하며 온갖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악행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리플의 승소와 더불어 상승장이 될 수 있는 시작.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먼저 체크해드릴 건 이겁니다. 최근에 바이낸스에 XRP 현물 거래상이 상장할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XRP USDC가 상장되면서 거래자가 다양한 옵션을 소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거죠. 여기서 XRP와 같이 ADA 또한 같이 상장을 시켰는데, 바이낸스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전 세계 1등 거래소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투자자들의 유입 자금이나 유동성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XRP가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XRP도 투자금의 유입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바이낸스는 SEC에게 미등록 코인 판매와 관련되어 고소당한 뒤 43억 달러 상당의 규모의 합의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근 안 그래도 상장돼 있는 코인들에 대해 엄격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XRP가 상장되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XRP가 일전 약식 판결 때 얻은 명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이낸스의 투자금 유입에 따른 XRP의 유동성 증가와 시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고, XRP가 가진 법적 명확성을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바라보시고요. 다음으로 XRP 레저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와서 체크해 볼게요. 최근에 XRP 레저의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최고치가 411만 건에 도달했거든요. 이게 지난 2년간의 최고 기록으로 2021년 11월 수치조차 넘어선 굉장한 기록이에요. 이렇게 증가한 이유를 살펴보면, XRP 레저의 비문을 작성하는 기능을 도입한 XRP 스크립트 프로젝트가 이유거든요. 이런 비문을 통해 사용자가 임의의 데이터를 통합해서 XRP 블록체인의 디지털 아티팩트를 생성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 기존 코인 이외에 이미지나 동영상 등의 새로운 데이터를 새겨서 코인과 NFT를 발행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해프닝이라서 리플의 CTO는 이 프로젝트를 스팸이라고 부르면서 부정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새로운 기능은 블록체인의 유용성과 관심을 높일 수 있지만 혼잡해서 효율적인 네트워크 관리와 관련된 과제로 따라오기 때문이죠. 여기서 물론 이게 리플의 CTO의 말처럼 단순한 스팸이나 해프닝일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XRP 레저에 엄청난 거래량이 몰리면서 XRP 레저의 트랜잭션 처리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일명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고, 또 XRP 레저가 NFT 프로젝트와 결합됐을 때 시장에서 얼마나 큰 관심을 받고 발전해 갈 수 있는지 미리 체크할 수 있는 소식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리플 XRP의 시세가 언제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이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들을 종합해 보려고 하는데, 현재 XRP는 연중 최고치인 지난 7월에 기록한 0.82달러를 밑돌고 있는 상태로, 물론 최근 시장에 솔라나를 비롯한 알트코인들이 순환 상승을 이루면서 리플 XRP가 가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조용하게 회복 조짐을 보이고는 있어요. 여기서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일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들은 리플과 SEC가 법적 분쟁이 해결되면 1달러를 넘어서는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고, 제가 자주 전해드리는 암호화폐 분석가 이그레그 크립토는 내년 XRP 가격이 1.3에서 1.5달러까지 가격대를 형성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었죠.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0.5달러에서 2달러까지 시세를 예상하는 등 다양하게 추측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소송과 IPO라고 생각해요. 먼저 리플 소송은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드로티가 2024년에 종결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현재 SEC가 코인베이스와 하는 소송이 리플 소송과 관련성이 깊기 때문에 코인베이스가 법원에 신청한 SEC 소송의 기각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날짜인 1월 17일이 리플에게도 중요한 날짜로 보여 이날 관련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다음으로 IPO에 대해서는 일전에 윌스트리트 출신 애널리스트 린다 존스가 그런 말을 했었죠. 리플 IPO의 이상적인 시기는 내년 5월이고, 만약 리플이 IPO를 추진한다면 주가가 6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주가뿐 아니라 리플 XRP의 토큰도 당연히 상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이벤트로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최근 시장의 추세를 보면 핀테크 업계에 불황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실제로 IPO를 늦춘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리플의 입장에서도 내년도 5월에 IPO를 공개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리플의 입장에서도 어쨌든 IPO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소송이라는 불확실성을 말끔히 제거하고 싶을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코인베이스 소송의 결과를 비롯해서 소송의 전개 과정을 유익 있게 살펴봐야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미국 공화당 의원이 게리 겐슬러를 해임하려고 계속해서 벼르고 있거든요. 워런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미 공화당 의원이 있는데 굉장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의원으로 2024년은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을 해임하기 가장 좋은 해가 될 것이라고 시원하게 공개 발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겐슬러를 해임하기 위해 미국 의회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리플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든든한 아군으로도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게리 겐슬러는 2021년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SEC 위원장으로 지명하면서 활동을 시작했었지만 2022년 말 FTX 붕괴 등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암호화폐 산업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었죠. 하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 위주의 집행이 계속되자 암호화폐 산업계의 불만이 계속해서 커졌는데 이에 대해서 일전에 데이비슨 의원은 지난 6월 겐슬러 위원장을 현직에서 해임하는 내용을 담은 SEC 안정화 법안을 발의했었어요. 이 법안을 통해 SEC 위원진을 재구성하고 겐슬러 지휘 아래 발생했던 권한 오남용 사례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 발의 당시 데이비슨은 현재 진행 중인 권력 남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시장에 진정한 개혁이 필요한 상황에서 겐슬러를 SEC 위원장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겐슬러는 지금 어떻죠? 지난 7월 리플랩스와의 소송에서 부분 패소했고 지난 8월에는 그레이스케일과의 행정소송에도 졌었지만 지난 9월 미 상원의회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암호화폐 업계는 증권법을 광범위하게 위반하고 있으며 이는 흡사 연방증권법이 제정되기 전인 1920년대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 6월 제기한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와의 소송에서 명예를 되찾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바이낸스의 전 대표 자오창펑이 지난달 자금 세탁 혐의를 인정하며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미국 법원은 벌금 및 몰수금으로 바이낸스에 43억 달러를 부과하는 등 진전이 있었으며 또 지난 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트럼프는 11월 미국 대선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결을 하기도 하면서 이에 따라 미국 내 민주당의 입지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죠. 따라서 SEC는 지금 규제에 대한 힘을 다시금 과시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든 악행을 주도적으로 행하고 있는 SEC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어 굉장히 중요한 입법안이 과연 통과될 수 있을지가 핵심이 되고 있어요. 만약 입법안이 통과된다면 리플 소송 역시도 싱겁게 끝날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소송이 끝날 리플은 IPO를 진행하며 더욱더 본격적인 생태계 확장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또 바뀐 SEC 위원들로 인해 자연스레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에 대한 테두리가 생기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사라져 전체 시장의 상승세가 시작되며 본격적인 암호화폐 시대가 열릴 수도 있어서 이 관련 법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꾸준히 지켜보시라는 말씀 강조드리면서 금요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